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연구원 강권호라고 합니다. 최근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외투들이 좀 많이 두꺼워진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오늘은 요즘 추운 날씨를 이겨내기 딱 어울리는 뜨거운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바로 최근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를 달구고 있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에 하나일 텐데요. 바로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몇 년 전부터 사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이런 되게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좀 많이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키워드들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저도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쯤은 다들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 감소와 관련된 문제들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왜 언제부터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인구 문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그리고 제주도 인구 문제 그리고 그 변화와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인구 문제를 논하기 전에 사회 문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먼저 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 문제라는 게 뭘까요? 사회 문제라는 것은 결국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칭하는 단어일 텐데요. 그런데 이 문제라는 것이 도대체 누가 정의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회 문제라는 게 시대가 변화하면서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 사회의 문화나 환경, 사람들이 생각들이 변화하면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도 같이 변화를 해가는 거죠. 네, 사회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의식,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들이 공론화돼서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시점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사회 문제로 정의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구 문제를 정의한다면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라는 것과 관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인구와 관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인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 문제라는 것이 사회 문화나 환경이 변화하면서 계속 변화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구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인구 문제라는 것도 계속 변화해왔던 거죠. 이쯤에서 한번 과거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다들 베이비붐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전쟁 후에 급격하게 출생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베이비붐 현상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6.25 전쟁 이후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흔히 지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모두들 아시겠지만요. 전후 처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력도 떨어지고 전쟁이 각 끝난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숙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인구를 줄이는 것이었을 겁니다. 출생아 수를 줄이는 것이요. 좁은 땅을 가진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이 안에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지금처럼 우리가 일자리가 다양하거나 경제가 발전하지 않은 그 당시의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첫 번째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였을 거예요. 과거처럼 농업에 종사하던 사회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분명히 서울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오기 시작했잖아요. 주택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요. 필연적으로 교통 문제가 같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리라는 우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유명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니면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 유명한 캐치프레이즈들이 사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서 영국의 경제학자인 토마스 멜서스는 인구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기근, 빈곤, 악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당시의 대한민국 사회의 사정은 멜서스가 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문제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들과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맥락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실제 산하 제한 정책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50년대에 6명 이상을 기록하던 합계 출산율이 94년 1.6명 수준까지 감소를 하거든요. 거의 한 4분의 1 수준까지 감소를 하게 되었으니까 정책에 대한 결과물로는 사실 어마어마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격동의 20세기를 지나 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최근에 귀가 따갑게 듣고 있는 저출생의 문제가 드디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전에 말씀드렸듯 대한민국이 그 시기에 급격한 경제 성장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외환 위기 등 다양한 사회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과거와 같이 많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 위주의 사회였을 때는 자녀 한 명의 출산이 집안의 노동력 하나, 그러니까 집안의 경제력을 더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산업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자녀를 낳는 것이,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드는 돈이 자녀가 노동력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기 시작을 했을 테죠. 그래서 그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이비붐 세대를 거쳐 지금 우리는 초저출생이라는 단어로조차 표현하기 어려운 낮은 출산율을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흔히들 얘기하는 인구 절벽 그리고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 번 더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인구 문제는 어쨌든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왜 사회 문제라는 것일까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의 왜 그게 문제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주변에서 그냥 주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답부터 얘기하자면 사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맞긴 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죠.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노동력은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소비력 규모도 감소하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당장보다는 특정 시점 이후에 더욱 급격하게 나타날 거예요, 아마도. 지금 출생하는 인구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 국가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산이나 소비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지금의 신생아들이. 근데 문제는 이 출생아들이 생산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전문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인구 부양비라는 개념인데요. 인구 부양비라는 건 생산 연령 인구 대비 비생산 연령 인구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좀 어렵죠?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사회를 유지하는 15살에서 64세의 사람들에 비해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어린이나 노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부양비의 측면에서 지금의 저출생 현상은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출생률이 바닥인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20에서 30년 뒤에 이들이 생산 가능 인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시점에서 부양해야 하는 인구 부양비의 규모가 지금보다 월등히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미래에 부양해야 하는 부양인구의 규모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이제 늘어나겠죠. 일해야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하는 사람은 늘어난다는 것이니까 이 아이들은 내가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의 대부분을 사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에 내야 할 거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면 극단적으로 어느 순간에 정말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의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이쯤 되니 인구 감소라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으세요? 어쨌든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생을 경험하고 있고요. 미래에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나 인구 부양비 증가, 노동력 부족, 소비력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제주도는 어떨까요? 이쯤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현재 제주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주 지역의 인구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저출생. 맞습니다. 저출생이 현재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부정적인 변화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이 이런 출산율이 낮은,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낮은 출산율을 보여왔는데 최근처럼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이 인구 문제라는 답변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답에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혹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관련된 언론 보도나 기사들을 자주 접해보시거나 아니면 정보를 자주 얻는 분들은 인구가 제주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인구 유출이 문제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제주도의 인구 유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뒤에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 문제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고령화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고령자 수는 증가하면서 사회 자체가 늙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제주도는 최근 다양한 인구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잠깐 동안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이 안에도 지금 우리 제주도의 인구 문제를 정확하게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거의 다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인구 유출과 같은 키워드로 제주 지역의 현재 인구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방금 우리가 도출한 키워드를 통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서두에 언급했던 키워드, 바로 저출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 혹은 제주 사회가 처한 가장 큰 인구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손꼽아 맞이하는 문제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0.78입니다. 혹시나 해서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한 것을 합계 출산율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된 0.7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여성 한 명이 평균적으로 평생 동안 0.78명의 자녀를 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 명 이하의 자녀를 출산한다는 의미죠. 우리나라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6.25 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태어나던 50에서 60년대 출산율이 6명을 넘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그 사실과 비교하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감소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사회가 출생만으로 지금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2.1 정도의 출산율이 필요합니다. 합계 출산율을 가임 여성의 수로 계산하긴 하지만 출산이라는 것이 여성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는 보통 특히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사망률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보통 2.1명 정도의 합계 출산율이 나오면 자연적 요인만으로 사회의 규모가 유지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0.78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얼마 전에 EBS 다큐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탄 미국의 모 교수님의 촌철살인의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완전 망했네요 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완전 망했네요가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나타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소멸위기 국가 1위라는 의미겠죠. 제주도의 경우에도 사실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2022년 아까 0.78명에 비해서는 낮지만 합계 출산율이 0.92명으로 나오는데요. 전국과 비교했을 때는 높긴 하지만 지난 10년간 감소세를 비교를 해보면 전국보다 약간 더 가파르게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2021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도 불구하고 데드크로스 현상이 이제야 나타난 이유는 그만큼 사회 발전이나 의학 발전 등에 의해서 사망자 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제 사망자의 변동 자체는 더 이상 이제 극적으로 이제 감소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급격히 감소를 하기 시작하니까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몇 년 전부터 은퇴를 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 또 이제 그 세대들 인구들이 고령화되고 그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거기다가 출산율이 지금과 같이 감소하게 된다면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간의 갭은 지속적으로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제주 사회의 규모를 감소시키고 지속적으로 나이 들게 만들어 갈 텐데요. 즉 저출생 현상은 필연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고령화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들은 정부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긴 한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출생이라는 것이 단기간의 정책 시행을 통해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죠. 무슨 정책을 통해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이제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조금 예를 단적으로 들어본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편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에요. 지금 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진다고 한들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역 사회를 부양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얘들이 우리 지역에서 하나의 인력으로 활용되지 않고 서울이든 뭐 제주도 외로 유출이 되어 버린다면 사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제 속된 말로 죽 써서 남 주는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책에 비해서 출산 지원 정책의 비중을 아주 크게 늘리는 게 여러모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 비해 불확실성이 커진 청년 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세대들, 그러니까 세대들에 비해서는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사실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굳이 결혼이라 출산이라는 또 다른 불확실한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면 지방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국가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더 출산 지원 정책을 늘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단일 민족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국가고 외부에서 인구에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 심리적인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한다면 자연적인 이제 증가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의 추세의 그런 사회적인 증가마저 줄어들게 된다면 분명히 대한민국 사회의 인구는 더더욱 어느 순간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산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청년들이 대부분 자녀를 낳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닐 거예요. 여건이 되지 않아 낳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사실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제주도가 출산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인식이 된다면 오히려 청년들을 유인하는 지역사회를 유인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까지 저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다음으로 제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인구 요인이자 인구 문제, 이번에는 인구 이동, 인구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사회 인구 수는 딱 4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화를 합니다. 출생, 사망, 그리고 유입, 유출이죠. 이 4개의 변수만 조절하면 이제 그 사회 인구 수를 유지하거나 줄이거나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연적 요인인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는 앞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이번에는 사회적 요인인 인구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주도는 사실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해서 인구 이동 측면에서 문제들이 굉장히 좀 늦게 대두된 편입니다. 국가에서는 과거부터 사실 지방자치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들을 상당히 무게감을 두고 추진을 해왔는데 제주도는 일찌감치 특별자치도로 지정이 되고 또 지역의 특수성에 의해 유입 인구가 계속 증가해 오는 추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멸과 같은 사회 문제들을 되게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게 된 거죠. 하지만 2016년 제주도가 순인구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유입되는 인구가 최고로 많았던 시점이 2016년이에요. 그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인구의 자연 감소, 그러니까 출생률의 감소를 이런 사회적 증가 인구들이 메워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순이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방 소멸이 현실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치로 표현을 드리자면 2016년 제주도로 유입된 순이동 인구가 14,632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같은 시점에서 제주도보다 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던 지방시도는 세종이 유일했습니다. 제주도는 세종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었죠. 이때가 제주도 순이동 인구 정점을 찍은 해이고요. 이후에는 계속 하락세를 보입니다. 2022년에 3,148명까지 감소를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원래 1월부터 10월까지 통계청에 있는 자료들을 기준으로 순이동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요. 1,11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통계까지 잡혀봐야 2023년의 순이동이 나오긴 하겠지만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올해는 그래도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져서 이제 사회적 인구가 감소되는 게 현실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하네요. 즉 이제 제주도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과 더불어 유입이 유출보다 많아지는 순이동 감소 현상이 겹쳐지면서 인구 감소의 이중 충격에 노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인구가 감소된다면 제주도의 인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제주도도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구 유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청년 정책과 좀 맞닿아 있어요. 사실 지역 인구 문제에 있어서 가장 고려돼야 할 핵심 연령층이 청년층입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력의 문제, 가장 핵심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청년 계층이고 그리고 중년 계층일 테니까요. 청년 계층이 노동력에 있어서도 핵심을 이룰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출산을 통해 지역의 인구 재생산을 담당하는 계층 또한 청년 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저출산이든 인구와 관련된 정책들은 대부분 청년 계층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청년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제주도만이 아니고 수많은 지자체들이 청년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원 정책을 만들어내고 쟁탈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이런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부터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같은 것도 겸해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한 계획들을 근거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제 청년 인구 정착을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청년 정책들의 방향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제주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에 살도록 하는 것이 초점을 맞춰져야 될 텐데요. 지금 당장의 청년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10년 그리고 20년 뒤에 제주도민이도록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그리고 지역사회가 더 건강해지기도 할 테고요. 건강한 인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주도를 살아가는 청년 인구 확보가 중요하고 기계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이제 인구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지원해야 할 것은 청년들이 제주도를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라든지 주거, 여가, 출산, 돌봄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주도가 이제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는 제주 사회 인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인구 문제,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왔고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영역들, 정책적인 영역들과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만으로는 가시적인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를 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멘트 하나를 좀 빌려서 설명을 하자면 결국 우리의 선택지는 현행대로 방치하는 것과 여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백 그리고 수천 발자국 앞에 일을 미리 대비하면서 걸어가라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구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명확합니다. 앞서 베이비붐 세대 때도 경험했듯이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 추진된 정책들이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 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 추진하는 옳은 정책의 결과물들이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긍정적인 결과물로서 우리 사회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방향성과 속도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나아갈 수 있다면 결국은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잘못된 목적지를 설정해 중간에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늦어 보일지 몰라도 옳은 방향을 설정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문제라는 것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사회 문제는 사회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공론화함으로써 드러나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도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인식을 갖고 사회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지루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제주도의 인구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긍정적인 수치를 가지고 인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